안녕하세요. 전원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이 가난한 가족은 어떤 정당을 지지할까요? 빈부격차 해소보다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보수 정당을 찍는다면 계급 배반 투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가족들은 누구에게 투표했을까요? 이 질문은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도 나왔습니다. 다만 쟁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 차원이었습니다. 이선균과 송광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 정당을 선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요. 어째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급을 배반하는 투표를 하는가?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2007년 대선 보수 진영인 이명박과 이회창 후보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보다 3배 가까이 표를 몰아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세금 88조 7천억 원을 덜 걷었습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드린다고 세금을 줄여 거둘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88조 7천억 원을 덜 걷어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60% 가까웠습니다. 이명박은 부자 감세를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자금 여력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따라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자, 이걸 그림에서도 보듯이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 그런데 이 낙수 효과는 허상이다, 거품이다.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2015년에 내린 결론입니다. They were right that it would increase inequality. And the share going to the top 1% has gone to numbers between 20 and 25%. That's a twofold increase. And the share going to the top 1/10 of 1% has increased 3 to 4-fold. But unfortunately, this idea of trickle-down economics that everybody would benefit is absolutely wrong.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명박의 부자 감세도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낙수 효과는 허상이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권 기간 동안 투자나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고 막대한 규모의 기업 사내 유보금만 축적됐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18대 대선에서 저소득층은 여전히 보수 정당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2012년 총선 소득계층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건 저소득층입니다. 18대 대선에서도 저소득층이 박근혜 후보에게 준 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준 표보다 많습니다. 왜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왜 빈곤층은 보수 정당에게 투표하는가? 왜 보수화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19세기에 나왔습니다. 소스타인 베블런의 책 유한 계급론이 그렇습니다. 유한, 있을 유의 여유로울 한입니다. 즉 유한 계급은 여유 있고 한가로운 계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유한 계급론에서 유한 계급은 생산적 활동 대신에 소유한 재산으로 소비만 하는 계층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 책에는 왜 빈곤층은 또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진보 정치에 대해서 반대 정서를 갖고 있는가 하는 답이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 알릴레오 잠깐 보시죠. 하위 계층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다라는 현상을 이 8장에서 설명하면서 일체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생존 투쟁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대 빈곤자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 보수의 사회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잘 적응하고 살고 있거든요. 가치관도 적응하고 있고 살아가는 방식도 적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진보는 이념이 있잖아요. 참 저 목표를 향해 가지고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건데 그게 운이 좋으면 그게 서서히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갈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진보의 어떤 정책의 변화가 그 순간에 어떤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뭐야 이거 오늘 되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야 이 정권 바뀌었는데 똑같잖아 뭐 이런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태생적으로 보수는 현실을 자기가 사는 것이고 진보는 빅피처란 말이에요. 훨씬 멀리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아주 낮은 거죠. 기존에 오랫동안 적응된 것을 그 작은 정책에 한 번에 전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장의 일상과 생존만으로도 너무나 힘겨운 가난한 사람들. 변화를 위해선 기존 제도와 생활 양식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음. 오히려 기존의 방식에 적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기존의 방식에 순응하는 보수주의 성향을 띠게 되는 하위 소득계층.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엔 너무나 버겁습니다. 현재의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겹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배 계급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구조를 타파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분들 없진 않지요. 노동조합 운동, 시민운동, 맨 앞에 서시는 분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다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행정부든 입법부든 권력을 잡으면 빠르게 늦지 않게 시들기 전에 개혁의 과실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보를 해야 이득을 얻는구나 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정부는 그 믿음을 제대로 주었는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유권자는 후보로서 만족스러워서 뽑았다. 만족스럽지 않았어도 투표했다는 답변이 절반씩으로 비슷했습니다. 불만족을 느꼈음에도 뽑았다는 비율이 상당한 건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20대, 특히 남성의 표심입니다. 18대, 19대 대선만 해도 압도적으로 보수 정당의 경쟁 후보를 밀었습니다. 보수 정당의 경쟁 후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후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보수 정당 후보의 정치적 진지가 된 FM 코리아를 보겠습니다. 팸코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빈곤층은 왜 보수를 선택하는가? 빈곤층은 왜 부자를 옹호하는 보수를 선택하는가? 이 질문은 빈곤한 20대는 왜 부자를 옹호하는 보수를 선택하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네, 질문은 달라졌습니다마는 답은 같을 겁니다. 현재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겹다. 개혁을 해봐야 내가 간신히 지키는 이 질서만 파괴되니 개혁할 필요가 없다. 개혁은 손해다. 지난 대선 20대가 급속히 보수화됐다고 합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있는 현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구조. 이걸 페미니즘 반대 정서를 자극하면서 편가르는 혐오 정치가 비집고 들어온 것이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닥 희망을 거는 부분은 이제 빈곤층은 반드시 보수를 선택한다라는 인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본 것은요. 주택 소유에 따라서 혹시 표심이 어떻게 달랐느냐였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였는데요. 무주택자 그리고 유주택자의 표심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일단 응답자 한 23.9%는 집이 없다고 답했고요. 나머지가 이제 유주택자였는데 그중에서도 1주택 소유자는 66.5%였습니다. 무주택자 표심부터 봅니다. 자, 무주택자들은요. 52.2%가 이재명, 43.7%가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고 저희에게 응답했습니다. 네.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경향이 유주택자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주택 소유자입니다. 아마도 실소유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일 텐데요. 이재명 후보 쪽은 좀 줄어들고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이 약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반반 갈렸다라는 팽팽해요. 식으로까지 팽팽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다주택자로 가면 어떨까요? 약간 더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이 늘어나고요.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은 근소하게 줄어듭니다만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그래요. 정치적 효능감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고 확실한 변화 그리고 체감. 이게 빈곤층에게도 지지받는 민주 진보 정치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였기에 0.7%포인트 좁힐 수 있었다는 분석에 주목합니다.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던 몇 안 되는 민주당 정치인 이재명. 깻잎 한 장 차이로 간신히 당선된 후보. 투표 만족도가 매우 낮은 후보. 그래서 취임과 함께 레임덕이 우려되는 후보. 집권한 다음에 효능감 없는 정치를 계속하면 어떤 선거에서든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니까요.